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2025년 연애운 2탄에서는 대망의 월별로 보는 연애운 콘텐츠, 특히나 사주팔자 관점에서 이러한 일간과 이러한 일지는 이런 거 좀 알아두면 좋겠다 싶은 것들 중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을 제가 월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이 콘텐츠를 했었는데 댓글 보시면은 이렇게 반응이 괜찮죠? 연애운 캘린더 활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일간과 일지에 대한 한자를 아시면 좋고요. 일간과 일지를 봤을 때 내가 특정한 달에는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 있거나 다 내 얘기야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는 조금 더 지지를 위주로 봐주시면 좋습니다. 즉 일지 내용을 먼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일간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연애를 하시는 분 또는 썸남 썸녀가 생긴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일간과 일지도 알아두시면 같이 내가 월별로 볼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썸을 타는 시기가 생겼어. 5월달 뭔가 좀 건덕지가 생긴다, 내가 외롭다 하면은 저는 임신일주죠. 상대방이 신사일주야. 그러면은 5월달 내용 보고 신금 있나, 임수일간 있나, 신금일간 있나, 사화일지 있나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실제로 적용하실 때는 -7,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앞에서 보시면 좋습니다. 양력 기준 날짜고요. 제가 2월부터 12월까지 쫙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1년 동안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애운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운, 내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만나는 사람들과의 나의 궁합, 사주팔자에 필요한 사람 등등 사람 관계에 있어서 더 지혜로워지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셀프 사주 리딩 1차, 2차 강의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똑똑하게 사람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왜? 내 사주를 본다라는 건 그만큼 상대방의 사주도 읽을 수 있다는 거니까. 강의 상세 페이지와 후기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게요. 자, 2월 무인월에 특히나 방점이 찍혀있는 사주 구성, 첫 번째는 신금일지입니다. 신금일지 분들은 이번 달에 연애가 안정적으로 흘러가지 않거나 딱 와닿는 연애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주변에 나 좋다고 하는 사람은 많을 수 있는데 내가 마음이 안 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연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너무 뜨거운 사람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연애하고 있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다. 연애가 약간 소강 상태에 좀 접어든 느낌이다라 볼 수 있고, 이럴 때는 사실 굳이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신금일지는 참고로 2월과 3월 이 두 달 동안은 연애운 쪽으로 봤을 때 조금 불리한 흐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조금 싸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안 맞을 수 있고 알고 보니까 좀 별로였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또는 제 팁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내가 2월달과 3월달 사이에 정말 마음에 드는 애가 있었어. 그러면 덥석 사귈 게 아니라 오히려 4월달 이후부터 사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급하게 관계 정리하면 생각보다 결과는 안 좋을 수 있는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정화일간입니다. 정화일간 분들이 나의 인간관계하는 패턴이나 말하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이 들려오는 시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가 좀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러다 보면 약간 이성도 나를 좀 바라보는 눈빛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월 달은 이성에게 어떤 좀 플러팅을 받거나 이성과 연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많아진다. 근데 내가 좀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런 눈이 조금 안 발달한 사주팔자 구성이라면은 나 좋아했었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2025년은 정화일간에게도 도처에 나를 좀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 빡빡빡 박혀 있다는 거는 좀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정화일간이 조금 뻔한 클리셰인데, 내가 연애 상담이나 얘기를 들어주다가 그 상대방과 약간 마음이 맞아가지고 관계가 좀 진전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화일간은 올해 가장 강력한 플러팅 방법은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말을 이렇게 꺼내게 해서 들어주면은 정화의 힘이 굉장히 강하게 발현될 거거든요. 그게 좀 방점이 찍혀있는 것도 2월입니다. 3월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주 만나든 통화를 하든 스몰톡을 하든 그런 식으로 좀 기회를 많이 만들어두면 좋은 시기. 5월도 괜찮고 6월도 괜찮고 정화는 나쁘지 않아요. 세 번째는 기토일간입니다. 기토일간은 약간 내가 남자를 만나러 가야겠어 해서 클럽으로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토익 스터디, 취업 스터디, 면접 스터디, 자기 개발 또는 취미 활동하러 가서 만날 수 있는 인연 같은 것들이 조금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자만추 느낌인 거죠. 은은하고 자연스럽게 만남이 상쇄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도와도르가 2월달에 괜찮다고 했으니까 토익 공부나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제 스터디를 가는 거는 자만추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연이 닿을 수 있는 개연성이 좀 크다. 근데 2월보다는 3월달이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고 3월달이 조금 드릴 말씀이 많거든요. 그래서 바로 3월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월달 기묘월입니다. 이 3월달에 기토일간 같은 경우에는 그 관계가 정의되거나 관계를 한번 설정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기토일간이야. 그러면 저는 약간 눈치 보다가 3월달에 한번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상대방 사주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는 반목일간 분들. 제가 키워드 3가지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연애 이슈가 조금
자발적으로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호감이 생기거나 관계의 서사가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좀 걱정되는 거는 너무 급한 감이 없잖아 했어요. 그래서 첫눈에 반한 것 같아 하고 사귀었는데 너무 별로라서 넌 아니었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헛발 차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누군가 좀 좋아하는 마음이 들거나 약간 한다면은 길게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내가 너무 급한 것은 아닐까를 생각해 주시면 좋고,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새로운 썸을 타게 된다면 상대방을 좀 더 오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3월과 4월 이 2달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4월 달에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 굉장히 명확하고 명징하고 굉장히 예리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목일관분들입니다. 일목일관분들은 3월 달에 연애 주도권이 상승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조금 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만큼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거나 내가 누군가를 홀릴 수 있거나 내 매력이 강해지는 시기라 볼 수도 있고, 그 작용하는 방향이 약간은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성적으로 내가 좀 매력이 올라가는 시기, 그리고 두 번째 사회 활동이나 집단에 있어가지고 내가 감투를 쓰거나 내가 누군가를 대표하거나 그러면서 업무적으로 다른 사람과 또 엮일 수 있는 시기라 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시기에는 3월달에는 약간 이쁘게 다니고 뭐 남자라면 뭐 운동도 좀 하고 관리하고 다녀야겠다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 건, 연애하고 있을 일목일관이라고 한다면 대화가 조금 필요한 건 있어요. 상대방과 조금 오해하거나 약간 소원하거나 약간 섭섭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화로 잘 푸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연애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스탠스를 잘 가지고 가면은 4월 달에 좀 좋은 인간관계를 좀 가져갈 수 있다,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도 있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정화일관입니다. 정화일관 분들은 기묘월은 나쁘지 않아요. 안정적인 관계로 흘러갈 수 있는 흐름이 있고요. 특히 정화일관이라면 이때 기브 앤 테이크가 좀 빛을 발할 겁니다. 예를 들어 썸을 타는 과정에서 선물을 주면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화일관에겐 조금 잘 먹히는 시기, 약간은 투박하지만 진심이 묻어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이 좀 잘 먹히거든요. 정화일관이 이런 거 좀 잘해요. 사소롭게 챙겨주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사람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무기고 그런 시기다. 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달과 3월달 2달 동안은 인간관계에서 급하게 맘먹으려 하지 말고 천천히 흘러가는 대로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한 번에 막 너 내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천천히 나에게 쳐져 들어가게끔 하는 전략이 좋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목일지인데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 조심. 아무나 만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상대방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알쏭달쏭한 경우가 생길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임목일지 입장에서는 뭔데 하다가 나중에 이제 끝낼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연애를 하거나 썸을 타거나 연락한 사람이 생겼을 때 나를 혹시 간보는 건 아닌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월 달로 넘어가 볼게요. 4월 경진월에 포인트가 되는 연애운을 가지고 있는 사주. 첫 번째는 임수일간입니다. 임수일간이 연애와 관련된 고민 같은 것들이 좀 발생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고민이라 하면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서 헤어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반대로 결혼할까? 라는 생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음 단계의 인간관계, 연애관계로 가져갈 수 있는 첫 번째 고민이 생길 수 있다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연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 약간 생각이 드실 거예요. 결혼해야 하나? 진짜 준비해야 하나? 프로포즈 해야 하나? 약간 이런 생각 같은 게 들 수도 있고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동시에 이때는 임수일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반듯한 연애관, 좋은 이성관을 바로 세우기에도 적합한 시기입니다. 왜 살다 보면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정신 좀 똑바로 차려서 살아야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임수일간 분들이 이때 이성관, 연애관 같은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조금 더 내 나이에 맞는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회사 다니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혼할 나이네?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 같은 것들을 하는 것도 좋고, 만약에 내가 연애 중인데 상대방과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일단은 대화로 접근해 보시면 좋은데,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임수일간이 이 시기에는 조금 생각이 많아지고 내 생각을 굳이 밖으로 안 드러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관계는 결국 상대방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혼자 아무리 고민해도 답은 나오지 않거든요. 내가 얘기를 해야 하는 이슈가 생긴다면은 용기를 가지고 얘기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4월 달에. 그 다음에는 축토일지입니다. 축토일지 분들은 좀 연애적으로 봤을 때 약간은 불안정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축토일지라면 이러한 달에는 고백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썸을 탄다 또는 솔로다, 근데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다, 고백하고 싶어, 그러면 나는 4월 달에는 고백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럴 거면은 5월 달에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4월 달에 급하게 뭔가를 하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비추. 그러면 심화해서 볼 수 있겠죠? 나 정말 누구랑 사귀고 싶어, 상대방이 축토일지야. 그러면 나는 뭐예요? 4월 달에 내가 고백하면 안 된다겠죠. 사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사귀어봤는데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사귀었는데 2주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려면은 연애운이 흔들리지 않을 때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약간 축토일지는 4월 달에 약간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고백이나 연애를 할 거면 조금 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그 다음에 병화일간인데 병화일간 분들 제가 딱 깔끔하게 말씀드릴게요. 연애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불타오르는 시기. 결혼 정년기라면 3월부터 이어진 연애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음. 그러니까 썸 같은 경우를 한다면 4월 달이나 3월 말쯤에 관계가 정의될 수 있는 흐름이 있겠죠. 결혼 정년기라면 8월 중순까지 인연을 찾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저처럼 결혼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아지는 분들인데 아직 솔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25년은 조금 적극적으로 좋은 사람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라고요? 결혼 정년기라면 8월 중순까지. 그 이후에도 찾는 것도 괜찮은데 운으로 봤을 때 약간 연이 상반기에 조금 몰려있는 것이 병화일간이다. 그 외에도 관계의 정의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다. 즉 썸에서는 연애로, 연애에서는 결혼 또는 이별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연애운뿐만 아니라 2025년 어떤 거 하면 좋을지, 특히 27년까지 뭘 하면 내가 좋을지 제가 다음에는 진로운도 진짜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녹가랑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5월달 신사월의 포인트가 되는 연애운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술토일지. 술토일지는 올해에 조금 담백하게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보는 연습, 너무 나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요거 말씀드렸는데 요게 가장 유효한 게 5월달이에요. 서로 서운한 말, 서운한 일이 생기거나 할 때는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 또는 내가 조금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하는 경우에는 한번 왜 그렇게 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그러한 일이 생긴다가 아니라 혹여나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 관계의 국면이 위기로 흘러가거나 한다면 요건 조금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약간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좋아하는 거를 좀 연습하면 좋은 시기예요. 왜 사람이 살다 보면 뾰족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괜히 상대방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조금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유달리 밉살스럽게 보이거나 내가 조금 더 예민해질 수 있는 경향이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예요? 내 심리를 먼저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평소에는 괜찮을 상대방의 말도 괜히 뭔가 하게 좀 들려오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나를 챙겨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신급 일간분들입니다. 신급 일간분들은 이때 관계를 내가 정의 내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귀는 거야? 많은 거야? 그러니까 뭐가 생길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될 수 있는 인연도 너무 빠르게 확인받고 싶어서 멀어질 수 있고, 또는 내가 반대로 애매한 것을 싫어서 썸 탈 때 상대방이 조금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뭔가 각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정리, 너도 나가리, 약간 요렇게 가져갈 수도 있는 게 신급 일간의 5월달 칼 같죠? 그래서 너무 단호한 태도가 오히려 관계에서는 조금 강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썸을 타는 단계든 또는 연인 관계에서든 너무 지나치게 칼같이 뭔가를 단죄하고 단정하고 결론 내리는 거를 조금 지양해 주시면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사화일지분들입니다. 사화일지분들은 이때 연애운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연애를 하는 경우 또는 결혼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또는 내가 잠깐 여행을 다녀온다던가 또는 이직이나 팀 이동, 이사, 변동수 같은 것들이 좀 커지는 시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 남친이 서울에 살았는데 갑자기 판교로 이사 간대. 그럼 나 어떡하지? 약간 이런 고민이 생길 수도 있고, 남친이 이직을 했는데 회사가 미국에 있어. 좀 극단적인 예시인데 약간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는 흐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나와 상대방의 변화가 생김으로써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2025년이 그 어느 때보다 조금 더 변화 이런 것들 좀 큰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은 커플분들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 일을 하는 남친 또는 여친이 서울로 오거나 또는 반대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거나 약간 이런 이슈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조금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 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건 좀 안 좋다. 말이든 행동이든, 특히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거 해야지, 약간 이런 것들은 조금 멀리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일목일간분들. 일목일간분들은 이번 달도 약간 연애운에서 어느 정도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상대방을 내 방식대로 통제하려고 하고, 근데 막상 또 상대방이 그런 걸 안 들어주면은 거기에 좀 꽂힐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때는 상대방과 좀 기싸움하는 시기,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이런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관계적으로 봤을 때 유치하게 흘러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말과 행동을 유연하게, 그리고 나이 불문하고 내가 조금 더 큰 마음으로 상대방을 품어줘야 하지 않은 마음을 가져가시면 참 좋겠다.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5월달에 을목일간분들 보면은 왜 이렇게 상대방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야, 너 왜 이거 가지고 뭐라 그래 처럼 약간 친구들이 봤을 때도 노답인 상황이 붙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을목일간분들은 이때 마음 공부 좀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뭐예요? 상대방을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나를 좀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숨막혀하는 흐름으로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또 반대로 내가 상대방한테 너무 그렇게 된다 하는 경우에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관계의 무게추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오화일지.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사람을 잘 가늠해야 하는 시기다. 두 번째, 콩깍지에 씌일 위험이 있다. 세 번째, 내가 바라보고 느낀 상대방이 진짜 상대방의 모습인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 이 세 가지 멘트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6월 이모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모월의 포인트가 되는 사주팔자 구조는 첫 번째, 미토일지분들입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제가 정리했는데 6월부터 9월까지는 미토일지에게 연애운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연애를 시작하시게 되는 분들은 안정감 있게 관계를 해나갈 수 있고요. 연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때는 나쁘지 않다, 괜찮게 흘러간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관계는 상대방의 사실도 같이 봐야 되지만 내가 느끼는 연애 감정 자체가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라는 측면에서는 연애운이 나쁘지 않다라 볼 수 있고요. 6월달과 7월달에는 상대방에게 사소한 것 때문에 약간 마음이 토라지거나 인간관계에서 감정이 폭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토일지 분들은 미리 알아두면 챙길 수 있겠죠.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6월부터 9월 사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먼저 누군가 좀 관심이 생기거나 내가 누군가를 한번 사귀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 시기가 이 3개월 동안이다라 볼 수 있는데 본격적으로 6월 달부터 조금 시작되는 부분이 있다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개수일간 분들입니다. 개수일간 분들은 6월 달에 연애를 시작하거나 또는 연애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너무 급하게 좀 내릴 수 있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와 다르게 침착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다가가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캄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 볼 수 있고, 이성관계 또는 연인관계에서 너무 급하게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라,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는 게 조금 필요한 시기다라 볼 수 있고요. 이게 조금 더 저는 썸 탈 때 좀 보이거든요. 상대방도 나를 어느 정도 마음에 들어 하는데 그 시간을 좀 못 이겨서 먼저 좀 어떻게 빨리 해야겠다 하는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6월 달에 나에게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서 내 주변 친구들도 야 너가 좀 캄다운해 라고 한다면 진짜 캄다운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너무 직설적이고 뻔한 플러팅, 상대방이 약간 짜게 식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차원의 표현 방법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겠죠. 특히나 과한 감정 표현이 있죠. 연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썸 탄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막 투머치로 표현하는 경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진토일지입니다. 진토일지 분들은 오히려 감정 표현이 중요한 시기예요. 원래 진토가 평소에는 약간 감정 같은 것도 잘 안 드러내고 필요할 때 비장의 카드처럼 써먹는 부분이 있는데 6월 달에는 약간은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요거는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느끼는 사소한 감정 같은 것들, 고마움 같은 것들도 최대한 잘 표현하고 조금 먼저 표현하는 용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좀 가져가시면 관계에 노출감 없이 가져갈 수 있는데, 특히 두 가지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상대방과의 관계 흐름을 혼자만의 즉각으로 판단하지 말 것. 요거는 약간 이별 또는 썸 탈 때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두 번째는 연인 관계에서 떳떳하지 못한 일은 절대로 하지 말 것입니다. 진토일지 분들은 사주 구성으로 봤을 때 가끔씩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돌아오는 시기가 있어요. 혹시나 내가 선 넘는 짓, 누가 봐도 잘못된 걸 알면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6월 달에는 사실 조심하시는 것이 좋다.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화일간입니다. 5월부터 6월까지 썸을 타거나 연애 관계가 급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나의 본업을 해야 되는데 약간 인간관계나 특히 연인관계 때문에 우선순위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데이트하는데 시간 다 쓰고 그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순위는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너무 막 한쪽으로 몰리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데 너무 티나지 않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내 전략이 또 그만큼 통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맞춰서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간접적으로 한번 표현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다 볼 수 있고, 연애 흐름을 내가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고민해 보시는 것도 도움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7월 개미월입니다. 눈에 띄게 들어오는 연애운 특징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경금일간 분들입니다. 7월부터 9월 달은 연애나 인간관계에서 약간 경고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예민하면서 말과 행동이 조금 세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나는 별뜻 없이 얘기했는데, 나는 평소에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상대방들이 너무 과하게 느낀더라, 너무 크게 받아들이더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경금일간 분들은 메시지가 전달될 때 또는 말과 행동이 상대방 눈에는 좀 되게 과하게 비춰질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 시기 동안에는 경금일간 분들은 싸울 때, 티격태격할 때 약간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션어를 잘 쓰는 것이 필요하죠. 저 같으면 구글 캘린더에 7월부터 9월 말 이쁘게 하기, 약간 이런 식으로 써둘 것 같아요. 특히 연인 사이에서 연인이 나한테 너 근데 가끔씩 말이 좀 세? 들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 특히나 상대방한테 말을 왜 그렇게 해? 라고 얘기 들을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알아두시면 불상사는 피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미토일지입니다. 특히 7월 달에 미토일지 분들은 6월 달보다는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조금 더 넓은 인간관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 거는 7월 달에 어떤 사람을 내 곁에 두느냐에 따라서 25년 하반기 연애운이 크게 달라진다는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미토도 지금부터 좋은
사람을 만나두면 향후 27년까지는 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가져가면서 결혼 생각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를 진지하게 고려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생 나의 동반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좋은 운의 흐름에 있을 때 내가 아무나 내 곁에 두면 그 사람이 나랑 평생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알아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토일지 분들은 올해는 내가 사람 가리면서 만나는 것이 사실은 좋을 것 같다. 물론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너무 약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가 싶긴 한데, 정말 친한 여동생이 미토일지다 그러면 저는 함부로 만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요거는 남성분들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또 연인관계에서 서로 타협할 수 없는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풀고 나가느냐가 중요한데, 요거는 상대방의 성향에 맞춰서 한번 대화로 풀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런 나쁜 이슈는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내가 미리 알고 있으면 잘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수일간입니다. 6월은 개수일간이 조금 불리하다면 7월부터는 이 내용을 꼭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개수일간은 올해 귀인과 연이 닿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힘이 조금 발현되는 게 이번 달이라 볼 수 있는데, 7월부터 나의 인간관계가 확정되면서 귀인을 옆에 두기에 좋은 시기, 그리고 귀인들이 내게 올 가능성이 큰 시기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인은 일방적으로 내가 받거나 또는 내가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부족한 지점들을 퍼즐처럼 딱 맞춰서 보완해 줄 수 있는 관계거든요.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연애하고 싶어, 잘생겼어? 넌 내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얘랑 사귀었을 때 어떻게 서로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떤 걸 줄 수 있고 상대방 나에도 어떤 걸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두 사람의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의 결과물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를 한번 고려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이 좋고요. 약간 똑똑하게 만나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나이가 어려도 잘생긴 오빠가 제일 짱이고 몸매 좋은 누나가 제일 최고고 이런 게 아니라, 배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이 이후로 개수일간은 어느 정도의 연애운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연애관이나 이성관이 좀 바뀔 수 있는 이벤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자수일지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흐름이다. 근데 이 인간관계라는 게 꼭 반드시 연인뿐만 아니라 내가 두고 있는 직원이라던가 가족, 이렇게 좀 넓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는 근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관계에 있어서 결정권이 있다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정말 나쁜 경우라고 한다면 자수일지 분이 먼저 헤어지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시기가 이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수일지 분들도 이때부터 소모적인 관계, 그냥 짜릿하게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오래 함께 만나고 싶은 사람을 조금 더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수일지 분들도 연애에 있어 가지고 생각이 좀 깊어질 거예요. 이제 연애만 할 건 아닌 것 같다, 나도 슬슬 옆에 두면 좋은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좀 클 거고,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능력과 조건을 어느 정도 볼 것이다라는 말도 좀 맞고요. 또 그런 걸 고려해야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월 갑신월입니다. 갑신월, 한 달 동안 특징이 되는 연애운을 가지고 있는 사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갑목일간입니다. 경거망동 조심하시면 좋고요. 갑작스러운 감정 기복으로 인해서 너무 성급하게 관계를 시작하거나 너무 성급하게 관계를 끝내거나 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갑목일간 분들은 약간은 컴다운한 상태에서 데이트를 하고 연인과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 감정이 과잉될 수 있는 부분 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너무 하이프 된다 말씀드렸죠. 너무 뭔가 붕붕 뜨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한테 차마 하면 안 되는 실수 같은 말, 실수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약간 상대방이 편해졌나? 라는 걸 스스로 늘 계속 뭔가 좀 생각하시면 좋은 시기고요. 제가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연애보다는 사회적 관계나 커리어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시기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연애를 그만하라가 아니라, 연애를 하고 있어도 8월 달에는 내 것 조금 더 많이 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 봐야지,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애운뿐만 아니라 2025년 어떤 거 하면 좋을지, 특히 27년까지 뭘 하면 내가 좋을지, 제가 다음에는 진로운도 진짜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구독과랑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금일지입니다. 신금일지 분들은 8월 달에 코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어깨가 확 이만큼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룬 것에 비해서 상대방이 너무 하찮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되게 교만하다, 그쵸? 근데 이렇게 한 번씩 가져가는 것도 신금일지만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객관화가 조금 안 되는 시기일 수도 있고, 너무 상대방을 쉽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소개팅에 나갔어. 근데 상대방이 너무 별로야. 근데 이런 것들도 너 참 별로다라는 걸 눈빛으로 얘기를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포크페이스를 잘할 필요가 좀 있다. 생각이 그렇게 드는 걸 제가 어떻게 조절하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내 생각이 투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인간관계 내에서는 사려 깊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게 또 사주팔자 구성에 따라서 연애하면 다 예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가끔씩 막 가스라이팅 하거나 들여 발부르고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귀는 사람이 신금일지인데 약간 좀 나를 들여밟으려고 하네 할 때는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너 지금 약간 어깨 뽕 들어갔다고, 너 약간 이런 거 좀 해주시면 좋다. 신금일지 분들은 8월 달에는 자중하는 거 필요하고 잘난 척하면 오히려 내가 좀 깎아먹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빈말이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엄마가 잘생겼대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상대방들 들으면은 약간 싶을 수 있으니까 약간 이런 거 조심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일간 말씀드릴게요. 축토일지입니다. 상반기에 인간관계 변동이 많았다면 8월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흘러간다. 근데 8월부터는 다시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다가 하반기 말부터 2026년까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6년이 붉은색 말이라고 해서 병오년이라고 하는데 이 오화라는 글자가 특히 병이라는 글자가 만났을 때 토라는 글자를 만나면 정말 강한 기문원진이 발생돼서 기문원진 같은 경우에는 이별수 또는 내가 너무 예민해진다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인간관계를 할 때 너무 말이 세지거나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거나 약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축토일지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향상성이에요. 뭔가 안정적이고 유지하는 걸 잘하는데 내 심리를 내가 가누지 못하니까 상대방이 봤을 때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 거야?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축토일지 분들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죠. 특히 연애나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내가 배우자와 어떻게 갈등을 관리할 것인가, 내가 나의 서운함을 어떻게 잘 얘기할 것인가, 이런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기토일간입니다. 기토일간은 제가 금사빠주의라고 써놨어요. 너무 쉽게 마음을 내주거나 너무 쉽게 관계를 결정하는 거는 비추. 그러면 언제까지 좀 두고 보면 좋으냐? 저는 개인적으로 양력 10월까지는 두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8, 9, 10 보다 보면은 많은 게 보일 거예요. 8월 달에만 알고 있던, 8월에만 보이던 것들이 아니라 9월, 10월 갈수록 얘가 이런 사람이기도 하네? 얘가 이런 것도 있네? 그걸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시기가 8, 9, 10이다. 그래서 오히려 진짜 이때 기토일간 분들 중에 내가 정말 누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내가 당장 얘를 쟁취하겠어. 카톡해야지? 이게 아니라 조금 오래 보면서 내가 내 곁을 내어줄 만한 친구인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요. 8월 달부터 10월까지는 탐색의 단계다. 근데 이게 약간 이미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좀 사귄 지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8, 9, 10월에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느슨해진 관계에 텐션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긍정적인 텐션. 그리고 연애운뿐만 아니라 2025년 어떤 거 하면 좋을지, 특히 27년까지 뭘 하면 내가 좋을지 제가 다음에는 진로운도 진짜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녹가랑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9월, 1, 6월 한 달 동안 포인트가 되는 연애운 특징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술토일지 분들입니다. 술토는 9월 한 달 동안은 안정적인 흐름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내 배우자나 내 배우자 될 사람 또는 내가 연애하고 있는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 볼 수도 있고요. 9월부터 귀인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술토 입장에서는 24년과 25년이 인간관계적으로 봤을 때 그리 우호적인 운은 아니에요. 연인 관계 같은 경우에도 조금 흔들림이 많을 수 있는데 원래 술토 자체가 좀 그릇이 크고 안정성을 지향하다 보니까 관계가 조금 흔들림이 있어도 잘 적응하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24, 25년이 결코 관계가 정적으로 흘러가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잘 해왔다면 오히려 인간관계를 잘하는 술토다라 볼 수 있고, 그게 아니었다, 정말 2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너무 억울하다 하시는 분들은 9월부터 좀 괜찮다라 볼 수 있고요. 오래 남을 사랑과 연이 되는 시기인데 오래 남는 이라는 워딩 속에는 사실 결혼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연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약속 또는 슬슬 결혼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온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정년기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의 결혼 날짜를 잡으면 9월부터 하반기까지 좀 결혼과도 특히나 연이 닿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특히 사주를 많이 타는 술토 일지분들 또는 술토가 사주의 밑에 칸에 막 여러 개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 좀 강하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벤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좋은 사람을 내가 오래오래 만날 수 있도록 사람 보는 눈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케어해 주시면 좋겠죠. 자, 두 번째는 신금일간 분들입니다. 너무 관계에 힘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금일간 분들이 이번 달에는 조금 양보를 먼저 하거나 또는 말과 행동에 있어가지고 조금은 유하게 얘기하거나 내 기준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인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 못하니까 너가 잘못됐다 또는 나는 이해 못해 라고만 주면은 상대방이 조금 상처를 받거나 쟤는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금일간 분들은 오히려 이러한 때에 내가 치고 있는 펜스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 무너뜨려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애운뿐만 아니라 2025년 어떤 거 하면 좋을지, 특히 27년까지 뭘 하면 내가 좋을지 제가 다음에는 진로운도 진짜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녹가랑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금일간 분들인데요. 사람 보는 눈이 또 흐려질 수 있어요, 이때. 그래서 9월 달에는 사람 보는 눈 좀 조심해 주시면 좋고, 내게 접근하는 이성들의 가치를 내가 파악하려면
나오면은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2달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갑자기 내가 누군가 알게 돼서 막 사귀었어. 그러면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가 알아보고 사귀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주시면서 보내면 좋은 시기가 9월달입니다. 제가 요렇게 써놨어요. 똥차를 좋게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신 차리고 있으면 또 내가 안 그럴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연애운뿐만 아니라 2025년 어떤 거 하면 좋을지, 특히 27년까지 뭘 하면 내가 좋을지 제가 다음에는 진로운도 진짜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녹가랑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목일지입니다. 임목은 8월, 9월 2달 동안은 약간 관계가 흔들린다라 볼 수 있는데, 특히 9월 달에는 감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화가 날 수 있거나 감정적으로 문제가 골물 수 있다. 그래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이나 신뢰 이슈가 생길 수 있고요. 작은 문제로 크게 싸울 수 있는 시기. 그래서 약간 요거는 썸보다는 이미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유의하시면 좋다라는 거고요. 동시에 감정적으로 흔들리기 쉬운 상태이면서 확실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어떡하지? 약간은 우왕좌왕할 수 있는 시기. 뭔가 결정 못 내리고 우유부단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진짜 아닌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결단과 결정을 내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감정적으로 반목할 수 있는 이벤트, 이슈 같은 것들을 잘 매니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나에게 거짓말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하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적어도 나는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이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거짓말하지 마시라. 자, 다음은 10월달 병술월의 포인트가 되는 연애운 특징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해수일지입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는 해수일지는 연애에 있어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간은 연애 관계에 있어가지고 서로 소원하거나 소원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연애 중인 해수는 조금은 유의하시면 좋다라 볼 수 있고, 연애에서는 짜잘하게 싸우는 게 좀 커질 수 있거나 약간은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게 좀 보이거든요. 미리 말씀드린 이유가 뭐다? 알아두시면 서로 조심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오히려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 하반기에 인간관계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연애를 오래 했는데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약간 이런 관계에 대해서 끝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25년을 못 넘기고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25년이 일사년이잖아요. 이 일사년이 나갈 때쯤, 거의 연말이나 26년 1월 달쯤에는 이 사화라는 글자가 꼭 반드시 뭔가를 남기고 가는데, 사회충이 될 때는 보통 오래된 관계 중에서 약간 녹슨 관계라 할까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관계에 대해서는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거는 한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유금일지입니다. 유금일지 분들은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또 좋은 사람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시기. 그래서 약간 내가 이 사람을 성취하고 싶다, 가지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11월 달과 12월 달부터, 즉 10, 11월, 12월 3달 동안이죠. 연애운이 좋아지는 시기, 내가 의욕적으로 연애를 하고 싶어지는 시기다 보니까 매력만 잘 갖추고 있는 유금일지라고 하면, 왜 유금도 도화니까 질겜러처럼 연애를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오화일지입니다. 오화는요 10월 달부터 11월까지 2달 동안 연애운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그리고 26년 1월에는 연애운에서 조금 레드라이트가 켜진다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이때는 조금 감정적으로 많이 싸우거나 지치거나 관계에 있어가지고 내가 상대방을 조금 더 좋아하나? 약간 이런 좀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화일지 분들은 이때쯤 돼가지고 오래 만난 분들, 그리고 특히 관계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 중에 내가 더 얘를 좋아하나? 약간 이런 질문에 매여 있으면은 나를 좀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좀 더 좋아할 수도 있죠. 슬플 이유는 없죠. 근데 너무 막 그렇게 좀 힘들다 싶을 때에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관계를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6년 1년 동안은 오화는 감정 과잉 상태가 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연애의 기반이 단단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10월부터는 감정적으로 내가 안정적인 연애를 할 수 있도록 관계를 좀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11월입니다. 정해월 한 달 동안 연애운이 포인트 되는 사주팔자 특징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임목일지입니다. 사실 임목이 25년도는 봤을 때 엄청 유리하진 않아요. 근데 11월부터는 연애운이 커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애운이 팍싹 말랐다, 진짜 아무도 없었다 하시는 분들도 올해 겨울부터, 즉 지금 기준에서는 다음 겨울이겠죠, 슬슬 찬바람 불어오기 시작할 때쯤부터는 엄청 또 빠르게 연애나 그런 것들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연애운이 본격적으로 상승한다라 볼 수 있고, 이 흐름이 26년도까지도 유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길게 만날 수 있다라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 26년도 인목 입장에서는 굉장히 연애운이 강하게 발현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연애할 수도 있어요. 투머치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요건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기존에 연애 중이라면 새로운 관계, 즉 결혼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결혼 정년기라면은 이때 갑자기 만나가지고 불같이 해가지고 막 4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도 펼쳐질 수 있는 흐름이 있다. 전반적으로 모든 인간관계의 속도가 빨라지는 시기다. 그래서 인목은 이때 그냥 흐름에 맡겨보는 것도 도움이
도움이 된다라 볼 수 있는데, 약간 인목일지분들이 연애 앞에서 살짝은 순수함 플러스 약간의 호구미가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약간 내가 상대방한테 다 약간 내주고 있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은 객관적으로 친구한테 얘기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 만큼의 연애운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는 무토일간입니다.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조금 더 나를 좋아할 수 있는 시기. 그래서 심지어는 막 전 여친, 전 남친 연락이 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인연이 막 크게 드러난 시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관계가 깊어지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상하게 내가 마음에 안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이성운은 좋아지는 거죠. 근데 연애운이 안 좋은 거야. 즉, 내 주변에 이성은 많고 뭔가 연락 오는 사람은 많은데 내가 정작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떨어지거나, 막상 내가 그때 됐을 때는 연애할 상황은 아니다 할 수도 있는 흐름이 있어요. 내가 마음이 안 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상황, 또는 내가 뭔가 하는 게 바쁜 상황이라서 연애는 아닌 것 같아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누군가와 오래 만나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수 없는 명백한 조건과 환경인데 나한테 껄떡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서두를 필요가 없다. 무토일간은 2026년도 연애운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25년도보다는 26년도로 넘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화일지입니다. 사화일지 분들은 연인 관계에서 조금 투닥투닥거리면서 싸울 수 있는 확률이 좀 크다. 그리고 이때에 헤어질 인연은 좀 헤어질 수 있는 경향성이 보여요. 그래서 뭐 제가 이별을 종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흐름 자체는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화가 좀 공교롭게도 이별하고 나서 내년에 26년에 또 끝발나게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연애를 안 쉴 수도 있어서 친구들이 너 언제 헤어졌다고 또 이렇게 또 만나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좋은 거겠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관계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뭔가 쓱 만나놓고 연락 쓱 안 하고 약간 이러면은 상대방이 나중에 나에 대해서 좀 험담할 수 있고, 사화일지는 26년에 좀 나쁜 망신살 같은 게 조금 들 수 있거든요. 내가 스스로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클린하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개수일간입니다. 이때 개수일간은 배려심과 섬세함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연애를 하시는 분이든 썸을 타는 분이시든 약간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내가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맞춤형으로, 얘가 연어 좋아하니까 가가야지, 얘가 어떤 거 좋아한다 했으니까 그걸 기억하고 해주는 약간 요런 좀 귀여운, 뭔지 알죠? 그런 것들 해주면 상대방이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썸을 탈 때는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고, 오랜 연인 관계더라도 활용해 보시면 좋다. 상대방을 잘 챙겨주면서 나에게 느끼는 상대방의 호감도가 커지는 시기다 라고 볼 수 있고, 쉽지 않아? 목도리 챙겼어? 그런 거 좀 해주면 좋아할 거다. 그래서 점수 따기 좋은 시기다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개수일간 입장에서는 좋은 말밖에 없어요. 이렇게 내가 주면 좋은 시기에는 아끼지 말고 주는 것도 방법이 된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애운뿐만 아니라 2025년 어떤 거 하면 좋을지, 특히 27년까지 뭘 하면 내가 좋을지, 제가 다음에는 진로운도 진짜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구독과랑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목일지입니다. 을목일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연애관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아마 이때쯤 되면은 이제 거의 을사년이 끝나가면서 그 다음에 병호, 정미로 넘어가는데, 을목 입장에게 병호와 정미는 인간관계적으로 많은 가르침과 교훈 같은 것들을 주는, 그래서 가치관이 좀 바뀌는 거를 선물해 주는 시기이기도 해요. 기존의 연애관, 사람관, 이성관, 결혼관이 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내 가치관이 바뀌는 시기는 제일 중요한 게, 의도적으로라도 좋은 가르침, 좋은 깨달음으로 나를 우겨놔야 되지, 이때 흑화해가지고 남자는 다 쓰레기고 여자는 다 쓰레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너무 아쉬울 것 같다. 왜냐하면 을목은 26, 27년에도 열심히 연애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승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너무 있는 그대로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서술을 제가 좀 해놨는데 읽어드릴게요. 기존에는 관심이 없었던 유형의 사람이 갑자기 매력적으로 보이는 시기이기도 하고, 다른 국가, 직업, 배경의 사람과 인연이 닿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연말 행사에서 새로운 사람과 친해지면서 연애관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고, 지인의 지인 이런 식으로 약간 커뮤니티에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내용이 조금 다채롭죠? 제가 리딩했지만 좀 울림이 있었던 건 뭐였냐면은, 내가 생각했던 이상형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연애운뿐만 아니라 2025년 어떤 거 하면 좋을지, 특히 27년까지 뭘 하면 내가 좋을지, 제가 다음에는 진로운도 진짜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구독과랑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수일간인데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진면모 또는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다. 근데 진면모라면 좋은 모습이겠고, 새로운 모습이라면 조금 나쁜 모습일 수 있어요. 이때 연애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조금 더 이 사람에 대해 생각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맞는 걸까?가 될 수도
수도 있고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나쁜 모습이든 좋은 모습이든 상대방의 진면모를 아는 게 결국에는 나를 위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평생 같이 갈 사람이라던가 내 곁에 두는 사람인데 혹시나 나쁜 게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모르는 게 약이다. 인간관계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임술관이니까 이 리딩 보면서 오 했었는데 만약에 제가 이때 연애하고 있어. 근데 뭔가 상대방이 좀 한 게 있어.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결심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이해해줄 수 없는 모습이라면 저는 좀 정리를 할 것 같고 반대로 괜찮다 하면 저는 오히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 정년기 분들은 이때 하는 일환으로 결혼까지 넘어갈 수 있는 흐름도 있다라 볼 수 있습니다. 결혼운을 볼 때 반드시 합이 들어오고 이손이 들어올 때 결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충을 할 때 결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뭐예요? 2026년은 임수와 병화가 좀 강하게 서로 대척점에 있는 글자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결심을 내릴 수도 있는 게 2025년 연말에 임수일간이다 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애운뿐만 아니라 2025년 어떤 거 하면 좋을지, 특히 27년까지 뭘 하면 내가 좋을지 제가 다음에는 진로운도 진짜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녹가랑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무자월 한 달 동안에 포인트가 되는 연애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무자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2025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2026년이라는 병호라는 글자를 같이 고려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자수일지입니다. 자수일지는 이때 좀 비밀 연애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불륜 이런 것보다는 사내 연애, 동아리 연애, CC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연애가 시작되거나 또는 그냥 연애를 해도 굳이 안 할릴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원래 자수일지의 특징이 좀 기나기도 한데 반대로 환경적으로도 내가 연애를 시작했는데 남들에게 좀 티내거나 알리기 어려운 상황 같은 것들이 펼쳐질 수 있어요. 굳이 뭐 안 알려도 돼요. 그렇지만 자수일지는 12월부터는 이성관계라던가 연애관계 이런 것들은 좀 클린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26년이 약간은 망신살로 들어오거나 또는 부정적으로 좀 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떳떳하지 못한 관계를 가져가지 말 것. 두 번째, 인간관계 깔끔하게 정리할 것. 그리고 세 번째, 연애할 때 상대방한테 너무 나의 미천까지 나의 약점까지 다 보여주진 않는 게 중요하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축토일지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관계의 흐름이 재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이제 결혼할까 또는 우리 이제 좀 사귀어볼까처럼 관계가 조금 더 무르익거나 다음 단계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2026년은 내가 연애관계나 연인관계에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 좀 맞춰가는 시기다 보니까는 제 지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2026년에 결혼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결혼 날짜는 보통 여자 사주 팔자 보고 하니까 할 거면 이왕이면 2026년 하반기나 끝나서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결정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옮기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렇게 갈등 문제에 있어서는 나와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결혼 정년기의 분들이 아마 축토일지 분들은 이때 연애의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이별을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거나 즉 내 인생에 차지하는 연애의 흐름이 좀 바뀔 수 있다라 보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미리미리 알고 있으면 잘 넘길 수 있는 지혜 같은 것들을 내가 장착해 주시면 좋다라는 거 특히 11월부터는 알아봐 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미토일지입니다. 미토일지는 2026년의 연애운이 괜찮아요. 근데 이번 12월 한 달만큼은 조금 최악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사귀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과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번 12월 달에는 관계에 갈등이 생겼다? 그러면 잘 봉합해 보시려고 노력해 보시면 좋고 내가 만나봤는데 진짜 아닌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사실 12월 달에 헤어져도 26년에 발을 뻗고 내가 연프라도 나가서 내 사랑을 쟁취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은 안 되거든요. 문제나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보통 성격 또는 현실적인 차이 때문에 즉 외부 요인, 예를 들어 가족, 환경, 변화, 직장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정도만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금일지인데요. 연말 파티나 송년회에서 연이 닿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신금일지 나오면은 오히려 이럴 때 조금 연말 핑계 대면서 나를 좀 알리려 가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 볼 수 있고 이때는 우연의 힘이 크게 작용돼요. 그래서 우연하게 만났는데 너무 잘 맞아 하는 경우가 조금 생길 수 있거든요. 약간은 금사빠를 조심하셔야 돼요. 계속 금사빠 조심하라 하는데 제일 금사빠 대환장 파티가 신금일지는 약간 12월 달이 수도 있으니까 요것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12월 달에 좋은 분을 만나면 26년은 조금 안정적으로 계속 만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2월 달에 진짜 연애를 하고 싶어서 내가 모임에 좀 나가겠다 싶은 분들은 9월 달부터 운동하세요. 몸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무토일간입니다. 연말을 기점으로 새로운 인연 또는 새로운 관계 국면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결혼을 하셨거나 또는 결혼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거나 올해 옆에 둘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찾아오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고요. 2026년에는 연애운이 좀 강하게
들은 부분이 있으니까 연애를 내가 너무 오래 안 했어, 걱정하지 마시고 저 멀리서 내 사람이 걸어오고 있다라는 걸 조금 믿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시기에 만나는 사람과는 단순한 썸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깊은 관계로 발전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안정감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무토일가는 관계를 가져간다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거는 상대방이 사실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애운뿐만 아니라 2025년 어떤 거 하면 좋을지, 특히 27년까지 뭘 하면 내가 좋을지 제가 다음에는 진로운도 진짜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녹가랑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애운 캘린더까지 마무리해서 2025년 연애운 콘텐츠는 정리를 했습니다. 준비한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진짜 1년 연애운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발라내서 말씀드리는 데가 없어요. 제가 이 내용 진짜 거의 한 2주 동안 준비했는데 정말 도움이 되셨다, 그래 너 수고했다 싶으신 분들은 녹가랑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5년도도 제 목까지 더 예쁜 사랑 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2025년도 진로운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